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젯밤에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보내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3.2% 정도 증가를 보여서 이게 이제 어제 이어서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작될 때 뭐 선물은 말할 것도 없이 한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가까스로 보합 수준에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작이 좀 강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우가 0.15%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0.12, S&P 500은 0.03이니까 뭐 겨우겨우 뭐 그냥 플러스만 만든 거죠. 그런 수준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이제 시작은 뭐 이제 CPI 잘 나오고 뭐 그랬으니까 한 0.4% 정도 상승해서 2611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616.84까지 이제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의 특징이 그렇죠. 뭐 뚜렷하게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슈만 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오후 되면서 좀 흘러내리고 오후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폭을 좀 늘렸고 반면에 개인만 사고 기관은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26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90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183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91.26포인트, 어제보다 0.4%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한 0.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바로 한 차례 좀 마이너스권을 좀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서 한때는 918까지 이렇게 갔었지만 역시 코스닥에서도 오늘 뭐 어떤 주체가 뚜렷하게 시장에 매수를 보이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개인만 조금 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승이 지극히 제한됐고 그냥 겨우겨우 색깔만 빨간색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7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9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12.20, 어제보다 0.1%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텔레그램에 양봉 형성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양봉을 못 만들었어요. 아침에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한 시장 주체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음봉을 만들었는데 뭐 음봉 나올 수도 있죠. 그 양봉, 어제 양봉, 오늘 음봉.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일,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제 그게 자리 잡은 게 별로인데다가 끝날 때는 60일 이동평균선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별로다 모양이. 그렇고 코스닥은 이제 거의 도지 좀 비슷한 위아래로 꼬리가 달리는 그런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10일, 20일 밑에서 이게 형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힘이 굉장히 붙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24원 90전. 어제보다 8원 90전이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 전부 팔았고 외국인 1188억 제일 많이 판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525억을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도 기관은 79억 샀는데 외국인은 468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사고 기관도 산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이 28억, 기관이 3억. 금액이 크지가 않죠. 포스코 홀딩스를
외국인이 322억 순매도했고 기관도 333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LG화학 뭐 할 거 없이 다 그랬고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산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외국인이 152억, 기관이 60억 그렇게 됐습니다. 기아는 외국인이 293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293억을 샀는데 기관이 2억을 또 순매도를 했네요. 현대모비스도 외국인이 181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또 38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LNF 이렇게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만 115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776억을 순매도했고 LNF는 142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만 77억을 순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개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세 종목 전부 샀습니다. 에코프로 BM 85억, 에코프로 637억, LNF 94억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뭐 섹터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전부 이제 이슈로 순환되는 거였어요. 초전도체가 이제 그 LK99가 2, 3주 후에 실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그 초전도 저온학계에서 그동안에 이제 수급에 문제가 생겼던 황산납 이게 있어야지 이제 재료니까 이게 다음 주에 확보된다. 그러면 그 후로 2, 3주 안으로 실효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거는 재밌어요. 하반기에 주도할 그 포스트 2차 전지 그러니까 주도주의 2차 전지를 대신할 게 하반기에 이 로봇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일제히 로봇에 다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첨단 로봇 뭐 산업 전략 1.0 이거 발표하고 뭐 이래서 대기업이 하고 정부도 지원해 주니까 이게 포스트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게임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단체 강화 계획을 이제 풀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학령이 이제 풀리면 뭐 컨텐츠 드라마 이런 것도 이렇지만 이제 그 게임도 이제 그 중국에서 새로운 이제 신작 출시가 히트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게임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AR, VR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도 오랜만에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그 전기차 전환 가속화되니까 부품사들이 이제 해외 그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그리고 이제 특히 현대모비스는 수조 원 규모의 폭스바겐 배터리 시스템을 수주했다. 뭐 이랬는데 정확하게 뭐 금액이 나온 건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처음 나온 이제 중국 수혜 기대주, 화장품 여행 면세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 허용하면 내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한 600만 명이 육박할 거로 추정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순환이 굉장히 짧고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초전도체에 있는 그 종목 같은 거는 막 2주 동안 1240%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돈 먹고 지르고 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니, 그렇지 않고 뭐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코스닥 평균의 58배가 넘어가고, 코스피에서는 일반 코스피 기본적인 회전율에 70배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온통 종목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적이고 공격적으로 시장이 변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뭘 반증하는 거냐? 시장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축소돼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어젯밤에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난 후에 뉴욕 시장의 출발이 괜찮았어요. 3대 지수가 다 1% 이상 뭐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된 거를 이제 다 반겼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다음 달에 13일인가 이제 CPI가 한 번 더 발표되죠. 이제 이번 달 CPI가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인가 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 올리기가 좀 힘들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르던 시장이 이식 매물이 출회되면서 스물스물 가라앉기 시작을 했다. 그럼 금리를 못 올린다며. 예. 그리고 CPI도 잘 나왔는데 이거 시장이 왜 그러지? 뭐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다우 같은 경우 디즈니가 4.88%나 올랐잖아요. 그렇게 기여를 했음에도 플러스 0.15%에 끝났어요. 거기에 그쳤고 S&P 500은 0.03 겨우 이제 무늬만 플러스로 막은 거죠. 그래서 다우를 제외하고 나스닥이나 S&P 500은 어제 현재 주간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온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식 매물, 이게 시장에서 자주 쓰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식 매물, 이익을 먹은 매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번 주식. 지금 팔면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먹은 거에서 그냥 이거를 팔아서 이제 실현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식 매물. 근데 이제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으면 이익권에 있어도 절대로 주식을 안 파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정확한 시장이 이렇게 뒤로 후퇴한 거에 대한 이유를 못 대고 이식 매물이 출현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시장이 궁색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절한 이유를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공히 이식 매물을 출회했으니까 밀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는 거 하지 않고 우리 시장은 아침에 너무 좀 냉정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린 이슈니까. 우린 지금 그런 거 지수 전체 흐름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전부 이제 이슈에 꽂혀 있어요. 종목에 꽂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식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이식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시장의 앞날이 좀 쫄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럴까? CPI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답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는 이게 10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CPI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죠? 예,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이제는 시장에서 더 신경 쓰는 게 채권금리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수치는 8%부터 내리 꽂혀갖고 지금 이제 3%대, 어제 이제 3.2 이렇게 되고 있지만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흐름은 잡았으니까 급하게 빠질 수도 없고 이게 옆으로 그냥 밀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어 CPI는 여전히 탄탄하니까 그것도 계속되면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올리고 말고 올려봤자 한 번 더 올릴 텐데 그게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인플레는 적당하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제 이런 골치 아픈 거를 자꾸 시장이 이제 상상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애프터마켓까지 치면 4.121%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어제 밤 8시 반에 끝나나요? 그 애프터마켓에 마지막 그 10년물이 4.121이에요. 그럼 높잖아요, 여러분.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이거는 뭐 숏에서도 제가 설명드렸고 굉장히 여러 차례 미국 채권에 대해서 뭐 미국이 얼마를 빚을 갚아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제가 이제 막 한 것 중에서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기대 수익을 우리가 이제 일드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대 수익에서 10년물을 뺐을 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저렇게 높아지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채권에 넣어놓지. 예. 워렌 버핏 영감이 채권 산 거 보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뭔가 탐탁치 않다. 기대 수익이. 이런 거를 이제 반증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그냥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이에요.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빠른 이슈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처음에 2차 전지 쏠림이라고 막 어쩌고 그러다가 이제 초전도체도 나왔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또 뭐 중국 근데 뭐 중국이 우리나라만 푼 거 아니거든요. 중국은 중국 이유 때문에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데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뉴스엔 파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저보고 초친다고 그러는데 그냥 제 얘기 안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걸 뭐 초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물리고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수익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의해서 튀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매매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먹어요. 왜? 이거 흥분해서 탁 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급으로 설명을 해요. 매매 원칙이라는 게 바탕에 깔고 있는 게 수급인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매매 원칙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그럴 때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막 도는 진짜 물레방아 물레방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돌고 이번에 네가 급기야는 오늘은 이제 정치 테마주까지 등장했어요. 이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치 테마 나오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슈가 바닥난 거예요. 왜? 다 몇 번씩 돌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물레방아라고 그러냐? 이게 돌아봤자 제자리예요. 물레방아 이렇게 밑에 있다가 위로 갔다 다시 밑에 갔다 위로 갔다 뭐 굉장히 분주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손해만 계속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레방아 도는 거랑 똑같아요. 뭐 어떤 걸그룹 노래처럼 위아래 이러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그 이슈라고 생각하고 이 돈은 내가 버려도 좋다. 난 요런 재미로 하겠다 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갖고 계셨으면 상황 보면서 뉴스에는 팔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이 단체 관광 보내준 게 우리한테 굉장한 효과가 있으면 3개월 후에 탄탄하게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 될 텐데 그러냐 이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쿨다운해서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순환은 되지만 그 어떤 것도 시장 장악력이 없어요. 왜요? 이슈니까. 이슈라는 게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처럼 자동차 이런 거지 무게감이 없어요. 그리고 유동성도 지금 그거를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게릴라식으로 치고 나오는 게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보유 종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보유 종목. 그 어떤 주식도 매매 원칙이 깨지면 놔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도 말씀드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 따라 하셔도 되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본 거로는 그냥 이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전에 3,300에서 3,300에서 빠져갖고 3,000 갔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 3,300에서
3천까지 빠졌는데 왜 못 팔았을까? 한번 이게 시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못 판 거예요. 그때 계속 뭐가 된다. 그러다가 그냥 주저앉고 하는데 못 팔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이 커지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그런 실수를 자꾸 하면 그게 이제 버릇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잘 막는 약간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금요일이고 그래서 슬콘생에 그동안에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뭐 폭염에다가 폭우에다가 뭐 태풍 지나고 잼버리까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마음을 좀 정리 좀 오늘 저녁에 상암에서 콘서트만 잘 끝나면 그럼 이제 그 친구들 잘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났으면 이제 그것만 이제 마지막 남은 거니까 이번 주말엔 여러분도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시장을 어떻게 내가 볼 건가. 그래서 뭐 아시는 분 아니면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라는 그 옛날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이게 아마 대상 받았을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어보세요. 주식 투자도 어떻게 보면 이 눈물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20년에 하도 좋은 장을 봐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면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하는데 처음에 웃음으로 시작한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사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시작은 눈물로 하는 게 더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뭐 들고 그렇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